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다가 눈이 뻑뻑하고 화끈거려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던 적,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내셨나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똑같은 말만 들었죠. 나이 드셨으니 관리만 잘하세요. 그런데 관리라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답답함만 커져가던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평범한 당근이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던 당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그 방식이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생으로 씹어서 먹거나 아무렇게나 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효과의 10%도 못 얻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90%는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하고 섭취하면 똑같은 당근이지만 영양 흡수율이 7배, 많게는 10배까지 치솟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에 충혈이 가라앉고 밤마다 쓰라리던 건조감이 줄어들고 무릎 통증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가 무심코 먹는 당근이 사실은 자연이 준 최고의 눈, 관절, 혈관 치료제였다는 것. 그런데 그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왔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황금 비율, 레시피, 눈을 맑게 하고 몸속 염증을 뿌리째 꺼트리는 생활 속 실천법, 그리고 3개월간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실천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나이와 싸우지 않고 젊음을 되찾는 방법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평범한 당근을 기적의 약재로 바꾸는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똑같은 당근인데 그냥 먹든 볶아 먹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그런데 이 차이가 바로 눈 건강과 관절 건강을 갈라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근 속 주인공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색깔을 내는 색소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을 촉촉하게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몸속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는 거예요. 물에는 잘 안 녹고 반드시 기름과 만나야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으로 당근을 아작아작 씹어서 먹는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먹었다고 착각했을 뿐 몸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세포벽입니다. 당근은 섬유질이 워낙 단단해서 베타카로틴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잠긴 금고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냥 씹어먹는 걸로는 그 금고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면 세포벽이 서서히 풀어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기름 속으로 스며 나오고 우리 몸은 그걸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합니다. 같은 당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몇 배, 볶아 먹었을 때 몇 배라는 통계는 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약불 조리와 소량의 오일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당근이 다른 당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그냥 채소 먹는 기분이었는데 방법을 바꾸고 나서는 눈이 덜 뻑뻑하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시큰거림이 줄었다. 과학적 원리와 생활 속 체감이 정확히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당근은 그냥 건강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방법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전혀 다르게 체감되는 채소라는 것. 오늘 영상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원리를 구체적인 생활 습관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당근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익혀야 할까요?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양의 기준은 100g입니다. 보통 중간 크기 당근 하나 정도예요. 여기에 좋은 기름, 즉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작은 숟가락 하나, 약 5ml만 더해주면 됩니다. 너무 적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칼로리만 늘어나니까 딱 이 정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둘째, 조리 강도는 약불 5분에서 7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 불에서 후다닥 볶으면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파괴되기 쉽고 반대로 너무 덜 익히면 단단한 세포벽이 열리지 않아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당근을 씹었을 때 사각사각 하다가 이제 막 부드러워지려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불을 끄는 게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셋째, 볶음 대신 찜 옵션도 좋습니다. 찜기에서 7분 정도, 포크가 살짝 들어갈 정도까지만. 7분이라는 시간은 오랜 연구와 실험에서 나온 수치인데 이때 당근의 세포벽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베타카로틴이 방출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수용성 비타민들이 손실되고 너무 짧으면 충분히 방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마무리의 비밀입니다. 살짝 익힌 당근 위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3방울에서 5방울 톡 떨어뜨려 보세요. 상큼한 맛이 돌면서 만족감이 커지고 동시에 다른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당근 속 효소 때문에 파괴되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하면 단맛이 살아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염분 과다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근 100g에 기름 5ml, 약불 5분에서 7분, 필요하면 찜기 7분, 그리고 레몬즙 몇 방울. 이 4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절반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생으로 그냥 씹어 먹거나 센 불에 후다닥 볶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흡수율을 높이고 맛까지 살리는 황금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불 7분 당근볶음이에요. 준비 재료는 간단합니다. 당근 한두 개 반달 모양으로 썰기, 너무 얇지 않게 0.5cm 정도, 올리브유 작은 한 숟가락, 약 5ml, 소금 한 꼬집, 레몬즙 3방울에서 5방울. 이 4가지면 끝입니다. 특별한 식재료나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만드는 법도 쉽습니다. 먼저 팬을 센 불로 달구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약불로 두고 기름을 넣은 뒤 바로 당근을 투입하세요. 당근이 기름과 만나는 순간부터 베타카로틴의 흡수 준비가 시작됩니다. 뚜껑을 살짝 덮고 불은 여전히 약불 5분에서 7분 동안 천천히 익히는데 이때 중간에 2번만 뒤집어 주면 충분합니다. 자주 뒤적이면 수분이 날아가고 오히려 당근이 질겨질 수 있어요. 익는 동안 지글지글 큰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당근이 부드러워지는 게 포인트예요.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사각거림이 사라지고 막 부드럽게 변하려는 순간 불을 끄면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즙 몇 방울. 단맛은 더 살아나고 상큼함 덕분에 식욕도 돋습니다. 건강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조리하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몇 배 높아집니다. 게다가 오일과 함께 조리했으니 지용성 비타민 A로 전환되는 효율이 확 올라가죠. 레몬즙은 맛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의 비타민 C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같이 드시면 좋은 페어링이 있습니다. 노른자가 포함된 달걀 프라이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와 단백질 보충에 좋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한 줌은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눈 건강 영양소 강화에 좋습니다. 즉, 당근, 달걀, 잎채소, 그리고 오일. 이 4가지가 합쳐졌을 때 눈 건강과 항산화 효과가 가장 안정적으로 발휘됩니다. 요약하자면 당근 100g, 기름 1스푼, 약불 7분, 그리고 레몬 몇 방울.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당근을 딱딱해서 먹기 힘든 채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는 걸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오래 삶아 퍽퍽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당근은 딱딱함을 없애면서 영양은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7분찜 구 오일 무침이에요. 준비 재료는 간단합니다. 당근 한두 개, 두껍게 어슷 썰기. 너무 얇으면 영양소 손실, 너무 두껍게 썰면 잘 안 익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 작은 한 숟가락, 없으면 올리브유도 가능합니다. 소금 한 꼬집, 통깨 약간, 풍미와 칼슘 보충 효과를 줍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찜기에서 정확히 7분간 찌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당근의 세포벽이 풀리면서 베타카로틴이 방출되고 동시에 포크로 찔렀을 때 쏙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뜨거울 때 묻히지 마시고 미지근할 때 볼에 옮겨 담아 들기름과 소금, 통깨를 살짝 뿌려주세요. 뜨겁게 바로 기름을 넣으면 향이 날아가고 반대로 너무 식으면 코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달큰한 당근 본연의 맛이 살아나면서도 고소한 향이 더해져 입맛이 절로 당깁니다. 장점과 건강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치아 부담이 적어 씹기 훨씬 편해서 틀니를 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라 목 넘김이 자연스러워 특히 노년층에게 안전합니다. 기름과 함께 무쳐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A 흡수 효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몇 배 높습니다. 그대로 밥상에 올릴 수 있고 남은 것은 냉장 보관해 2일 이내 드시면 됩니다. 작은 팁도 드리겠습니다. 색깔 당근을 섞어 쓰면 항산화 성분 종류가 다양해져 눈 건강,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줄 때는 살짝 꿀 한 방울을 더해주면 단맛이 올라와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딱딱한 당근을 누구나 먹기 편하게 바꾼 레시피가 바로 이 7분찜 오일 무침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많은 분들이 당근을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삭아삭한 식감 덕분에 간식으로도 좋고 설탕이나 기름을 쓰지 않아 부담이 적죠. 하지만 문제는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만나야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당근 스틱만 드시는 건 절반의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당근 스틱과 요거트 오일 소스. 당근을 길게 썰어 스틱으로 준비한 뒤 간단한 소스와 함께 드셔보세요. 플레인 요거트 2큰술,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몇 방울, 소금 한 꼬집. 섞어주기만 하면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딥소스가 완성됩니다. 요거트가 주는 산미와 레몬의 상쾌함이 당근의 단맛을 끌어올려주고 올리브유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확실히 도와줍니다. 두 번째 방법. 당근채와 견과류 무침. 당근을 곱게 채 썰어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살짝 버무려 보세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당근의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씹는 맛이 더해져 포만감도 올라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부드럽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질감이라 식탁 반찬이나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주스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 당근 주스를 즐겨 드시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크게 줄어 포만감이 떨어지고 단맛 때문에 과량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통으로 소량의 기름과 함께입니다. 아삭하게 씹으면서 삼키는 과정 자체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흡수율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정리하자면 생으로 먹더라도 반드시 기름과 함께라는 원칙만 지켜도 효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삭한 간식이 아니라 눈 건강,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 되는 당근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당근은 눈에 좋다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먹는 조합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재료와 만나야 몸속에서 영양소가 더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상황 눈, 관절, 혈관에 맞는 실제 식탁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촉촉 세트, 저녁 식사. 당근 볶음, 올리브유에 약불로 볶아 베타카로틴 흡수율 극대화. 달걀 프라이, 노른자의 지용성 비타민이
당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케일 무침,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황반과 망막 보호. 올리브유 몇 방울, 샐러드에 톡 떨어뜨려 흡수 보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해 눈의 건조함과 피로를 줄이고 케일 속 색소 성분과 만나면 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새 눈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관절 편한 세트, 점심 식사. 당근찜 무침, 들기름 살짝 묻혀 삼키기 편하고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고등어구이 또는 호두 한 줌.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완화. 브로콜리,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 관절 연골 보호. 관절의 핵심은 염증과 연골입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불씨를 꺼주고 오메가3가 기름칠을 해주며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관절 재료를 보충해줍니다. 점심에 드시면 오후 활동이 한결 가볍습니다. 세 번째, 혈관 상쾌 세트. 아침 식사. 생당근 샐러드, 아삭하게 채 썰어 신선한 섬유질까지 챙기기. 렌틸콩과 두부, 단백질과 식물성 철분으로 혈관벽이 강화됩니다. 통곡방 소량,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아침에 이런 구성을 드시면 당근 속 칼륨과 니트레이트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통곡의 섬유질이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하루를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죠. 작은 팁도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재료와 손잡을 때 빛납니다. 당근이 주연이 아니라 건강한 식탁의 조연이 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당근만 먹는 것보다 어떻게 짝지어 먹을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 습관은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운로드 필요 없는 7일 루틴. 그냥 말로 외우고 손가락으로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월요일은 당근볶음과 눈 뻑뻑함 점검. 저녁에 약불 7분 당근볶음으로 시작하세요. 이날은 눈 건강 포커스입니다. 식사 후 자기 전. 오늘 내 눈이 얼마나 뻑뻑했는지 0점에서 5점으로 표시합니다. 0점은 전혀 불편 없음, 5점은 종일 따가움. 화요일은 당근찜과 오후 피로 체크. 점심에 7분 찜무침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피로감을 점검합니다. 식후 나른함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요일은 생당근 샐러드와 속 편안함 기록. 아침에는 생당근과 요거트 오일 소스. 이날은 위장과 소화를 체크합니다. 속이 더부룩했나, 평소보다 가벼웠나를 0에서 5점으로 기록. 목요일은 휴식과 보조재료 집중. 당근은 잠시 쉬고 잎채소, 달걀 같은 다른 파트너들에 집중합니다. 루틴에도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은 당근볶음과 야간 눈 따가움 점검. 월요일 메뉴를 복습합니다. 저녁 식사 후 취침 전 눈 따가움 점수를 적습니다. 반복해서 변화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토요일은 당근찜과 견과류, 그리고 관절 편안함. 점심에 7분 찜과 호두나 아몬드와 페어링. 저녁에는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평소보다 덜 불편했는지 기록. 일요일은 내가 가장 편했던 방법 복습.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가장 잘 맞았던 방법 하나를 골라 다시 실행.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마무리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있었나? 미션은 주 5회 이상 성공하기와 점수 한 칸이라도 내리기입니다. 7일 중 5일 이상 루틴 실천하면 성공입니다. 눈, 피로, 속 편함, 관절 중 하나라도 점수가 최소 1단계 낮아졌다면 다음 3주 동안 연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부르는 흔한 실수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센 불에 빠르게 조리. 많은 분들이 빨리 볶아야 영양소를 잡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센 불에 확 볶아버리면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열에 파괴되고 식감도 금방 물컹해져 버려요.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됩니다. 두 번째,
기름 과다 사용. 좋은 기름이면 많이 쓸수록 좋다라는 착각도 흔합니다. 그러나 기름은 보조제이지 주재료가 아닙니다. 작은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은 칼로리만 높이고 소화 부담만 줍니다. 당근과 기름은 파트너 관계, 주객이 전도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세 번째, 주스만 믿기. 당근즙이 최고다라고 해서 하루 2잔, 3잔씩 들이키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잡아주지만 즙은 그 장치가 사라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포만감은 떨어지죠. 주스는 보조, 기본은 볶음, 찜, 샐러드입니다. 네 번째, 양념, 폭주. 당근 특유의 흙내나 단맛을 잡겠다고 설탕이나 시판 드레싱을 듬뿍 넣으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꼬집만으로도 단맛이 살아납니다. 양념은 보조, 당근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게 건강에도 맛에도 맞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방법만 반복. 볶음만, 주스만, 찜만. 이렇게 한 가지만 반복하면 지루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또 한쪽 방식의 단점만 누적되기도 합니다. 볶음, 찜, 생샐러드를 교차하면서 돌려주면 입도 덜 질리고 영양소도 다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센 불 대신 약불, 과유불급의 기름, 주스는 보조, 양념은 최소, 방식은 다양하게. 이 5가지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체질, 질환 고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거나 특정 지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단 변화를 크게 주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약사에게 한 번쯤 상의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 보충제와 음식은 다릅니다. 베타카로틴은 음식 형태로 섭취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고용량 보충제로 드실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보충제가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당근이나 채소, 과일 같은 자연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 범주 안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과량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간혹 당근을 매일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티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해하고 섭취량을 줄이면 2-3주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는 지금은 조금 줄이라는 몸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 당근은 채소이지만 당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당 조절 중인 분이라면 주스보다는 반찬 형태로 드시고 식사와 함께 섭취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만 마시면 섬유질이 줄어들어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몸의 상황을 먼저 보고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과하면 줄이고 주스보다 반찬으로. 이 4가지만 지켜도 안전하게 당근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근은 단순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라는 작은 차이가 눈과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생으로 급하게 씹어 넘기면 그냥 채소일 뿐이지만 살짝 익히고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면 같은 당근이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줍니다. 여기에 달걀, 잎채소, 견과 같은 친구들을 곁들이면 눈은 덜 뻑뻑해지고 관절은 한결 가벼워지고 혈관은 더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한 숟가락이라도 바꿔보는 것. 그 작은 변화를 이어가면 내일 아침 눈이 조금 더 맑아지고 걷는 발걸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실천하기 위해 작은 약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볶음, 찜, 샐러드로 시작. 한 줄 선언하기. 3일 뒤 체감 점수가 한 칸이라도 내려갔는지 공유하기. 예를 들어 야간 눈 따가움이 3에서 2로 내려갔어요. 이 미션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습관을 붙잡아 주는 작은 장치가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기 위한 끈입니다. 꼭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시니어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함께 꾸준히 갑시다. 오늘부터 당근 먹는 방법을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바꿉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